인생의 파도를 즐기며 유쾌하게 사는 법. 1.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있으면 된다.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던 강사가 몇 해 지나지 않아 인기가 시들해지고 잊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궁금했다. 대중은 좋아하다가도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들인가 싶었다. 혹시 내가 유명해지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금세 잊혀질까 걱정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어쩌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잊히는 존재만큼 서글픈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런 자리를 피한 것은 재미있게 강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미있는 강의를 원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스승께 인기 강사가 잊히는 까닭을 여쭈어 보았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난데없이 꺼내셨다. 유명 강사들이 오래도록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인기가 없어지는 거 봤어? 아니요. 그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서 인기가 없어지는 거야. 번개처럼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래, 깊이구나. 깊은 지혜는 질리지 않는구나.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고민하는 문제를 깊고 깊게 들어가 풀어낸 지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공자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석가도, 예수도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고통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전하기 때문이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이 아니라 잊히지 않을 만큼 깊은 내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사람들에게 유명해진다거나 잊히는 것은 다만 내 실력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깨달은 수준만큼만 세상에 알려지고 잊힐 것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실증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삶에 대한 안목의 깊이가 문제다. 이후 나는 깊이를 더하는 공부를 하는 게 내 생의 유일한 과제임을 분명히 알았다. 유명해지고 돈을 버는 것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였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까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말이 어눌해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유창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하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말의 깊이다. 깊을수록 울림이 크다. 그것이 사람에게 우러나오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요즘 행복을 여는 아침 고정 패널로 상담 코너에 출연한다.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 모른다고 겸손한 척할 필요도 없다. 딱 아는 만큼만 말하면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재미없어도 된다. 의미가 있다면 만족한다. 사실 제대로 된 재미란 삶의 이치를 깊이 헤아리는 의미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다. 터져나오는 반짝임인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점점 깊어진다면 재미는 솔솔 피어오를 것이다. 재미는 재능이 필요하지만 의미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스승의 소크라테스 이야기 덕분에 지금 나는 의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참 재미있게 산다. 돈도 안 되는 모임을 왜 계속 만드냐고요? 내 삶에서 가장 큰 행복 충전소가 있다. 이 충전소는 남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 쓸모있는 모임을 만들 때마다 배터리가 충전된다.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모임은 그걸에서 돈이 되냐 밥이 나오냐는 소리가 나오는 모임이다. 이에 비해 내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모임은 돈도 밥도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 마음에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런 모임을 만들고 나면 나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세상은 나로 인해 아주 조금씩 더 밝아지고 그 안에서 나는 즐겁고 보람을 느낀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나만의 세상이다. 죽음 후에 극락과 천국이 있으면 뭘 하는가? 나는 지금 살아있으면서 늘 유토피아에 살고 싶고 그래서 모임을 만든다. 시민 상처 치유 모임인 붕대클럽. 우주의 덕을 쌓고 지구에서 복을 받는다며 우주은행을 만들고 너무 질문을 하지 않는 사회에 질문과 답변만으로 이루어진 대학을 만든다며 물어봐 유를 만들고 감정을 요리한다는 감정식당까지. 어떤 모임이든 사람을 모아야 하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다. 모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에너지도 만만치 않다. 내가 모임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어도 덜 힘들게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재미를 느껴서다. 모임을 만들 때마다 각 모임마다 서로 다른 재미가 생긴다. 붕대클럽 모임을 할 때마다 내가 사는 세상이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가슴에 몽글몽글 행복이 피어오르며 안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아찔한 생각도 들고 난다.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회이지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 붕대클럽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더 좋은 해법을 찾아 웃으며 모임을 나섰다. 모임을 만들 때마다 내가 세우는 원칙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나를 포함해서 2명이면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이라도 문을 닫을 수 있다이다. 이 두 가지는 모임을 멋지게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제동장치다. 주위에서 모임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였다. 하나는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려는 욕심, 또 하나는 초심을 잃고 모임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심 때문이었다. 반대로 오래가는 모임은 소박한 것에 만족하고 초심을 잃지 않았다. 2년 전에는 삶에서 지혜를 배우는 인생 포럼을 만들었고 마음이 술술 풀린다는 뜻을 담은 마술학교도 만들었다. 각각 모임들의 형태나 목적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게다가 각기 다른 대상으로 계속 이어지니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사람에 대해 신뢰가 생기니 어떤 모임이든 내가 선한 의지만 간직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내 삶에서 강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생기게 해주었다. 랍스터에게서 배운 스트레스 관리법. 몇 해 전 미국에서 가족여행을 하다 랍스터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가게에 들어가 라지 사이즈 한 마리를 주문했는데 실제로 나온 랍스터의 크기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랍스터 다리 하나가 아들 팔뚝만 했기 때문이다. 먹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잠시 잊고 있는데 아들이 물었다. 아빠, 랍스터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컸을까? 그럴 리가 있나? 어릴 땐 작았겠지. 그럼 자랄 때마다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깼겠네. 그랬겠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 유튜브에서 랍스터가 껍질을 깨는 과정을 찾아봤다. 랍스터가 자라면서 속살이 점점 커지면 껍질이 살을 옥죄어 오는데 껍질을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점점 강도가 세진다. 그때 랍스터는 먹을 것을 끊고 바다 깊이 큰 돌 아래로 들어가 몇 날 며칠을 껍질을 깨는 데만 열중한다. 툭, 투둑. 마침내 껍질이 갈라지고 깨지면 새로운 얇은 껍질이 살을 감싼다. 그 후 껍질은 단단해져 이전보다 더 큰 랍스터가 된다. 시간이 지나 껍질이 다시 속살을 옥죄어 오면 랍스터는 똑같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껍질을 깨며 힘겹게 보낸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랍스터는 점점 자라 다리 하나가 사람 팔뚝만한 크기로 자란다. 나는 랍스터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책을 쓰기 시작했다. 랍스터에게서 인생을 배우다. 최종 제목은 아픔에서 더 배우고 성장한다.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바꾸는 방법이 되었다. 랍스터의 이야기를 소재로 스트레스를 절망과 좌절이 아닌 새로운 힘, 스트렝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쓴 책이었다. 나는 랍스터를 스트레스 극복 모델이라 생각하고 이름을 에이스 모델로 지었다. A는 수용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accept를 의미한다. 랍스터는 자신의 살을 옥죄어 오는 이제는 작게 느껴지는 단단한 껍질에 저항하는 대신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는 없애려 하지 않고 랍스터처럼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C는 선택하다의 뜻이다. choose를 의미한다.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선택해야 한다. 랍스터가 살을 조이는 껍질을 없애기 위해 이리저리 부딪히는 선택을 한다면 껍질은 제대로 벗겨지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날이 되어 랍스터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랍스터는 먹을 것을 끊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 안전한 돌 밑에서 천천히 껍질을 깨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작았던 껍질이 깨져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랍스터보다 고등생물인 인간 가운데 자신에게 생긴 스트레스를 울분과 분노로 마구 표출하거나 우울로 자신을 괴롭히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런 감정적 결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E는 격려한다는 뜻의 encourage를 의미한다. 현명한 선택을 한 대가로 랍스터는 넉넉한 옷을 입고 즐겁게 살게 됐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격려이다. 잘했다. 잘 선택했다. 그렇게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만족하며 칭찬해 준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3단계를 차례로 거치는 사람이 에이스 클래스 사람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면 랍스터를 떠올리고 내가 만든 에이스 모델의 스트레스를 적용한다. 이근우 선생님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도 에이스 모델이다. 아흔을 바라보는 선생님은 각종 질병과 한쪽 눈 실명, 다른 쪽 눈 약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표정에 그늘이 없다. 선생님이 가진 인생 철학 덕분이다. 선생님의 인생 철학은 할 수 없지 뭐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슬퍼하면 달라질 게 있는가? 내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 눈을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요양보호사를 구청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몇 년째 선생님의 눈이 되어 몇 권의 책을 출간해냈다. 꼭 내 눈으로만 다 보아야 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경우에도 현명한 선택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음을 배웠다. 에이스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다 보니 가끔 스트레스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이번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어떤 선택을 할까 호기심도 든다. 거리를 지나다 랍스터 가게를 볼 때면 랍스터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나의 스트레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더 즐겁고 편안하게 삽니다. 미국에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생에 나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랍스터에게서 배운 에이스 모델이다.